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식입니다. 인증 대비 학습 제1강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증이라면 벨트 인증을 얘기합니다. 보통 개인의 그 문제 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수준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죠.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 보는 그 인증 시험입니다. 그 문항들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 직원들의 그 인증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증 대비반이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 이때 이제 인증 대비 학습 과정, 학습 프로그램, 이렇게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인증 대비 학습 과정은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는 이제 벨트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직원이 이제 우선시 되겠죠. 또 문제 해결 역량을 이제 높이고자 하거나, 또는 실무의 각종 이제 기법들을 적용할 때 그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직원, 또는 이제 기업에 입사하고자 하는 그 취준생들이 사전에 이제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그 프로그램으로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본 과정의 특징입니다. 일단 그 통계 기법들을 7가지로 좀 압축을 해요.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으면 뭐 2주, 3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통계 기법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난이도가 좀 높거나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의 대상들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인증 대비반을 운영할 때는 이미 교육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7가지로 이것을 압축을 해요. 그래서 하루 반 정도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요. 또 대부분 지금까지는 이제 통계에 문항들이 다 치중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이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들이 문제 해결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약되어 있단 말이죠. 기법이라기보다는, 기법은 이제 방법론에 붙어 있는 하나의 툴들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이라는 것이 그렇게 좀 부각되지 않은 그런 모습의 문항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본 과정에서 이제 방법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교육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실질적인 이제 문항들도 방법론 쪽에서 이제 많이 좀 나와줘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또 마련하는 뭐 이런 장을 본 과정에 이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정성적 기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나하나 학습을 할 거냐, 개선체계도라고 하는 하나의 그 흐름도를 이용해서 기존에 알려진 대부분의 정성적 기법들을 문제 해결 관점에서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또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해당되는 내용인데, 일주일 정도를 이제 이 인증 대비반을 운영을 합니다. 이때 한 2, 3일 정도 기존에 알려진 한 500여 개의 문제은행이죠. 기출문제를 풀고요. 대부분의 이제 국내에서 진행되는 인증 대비 시험들은 이 문제은행들에서 마련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상당히 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문항들, 이런 것들도 뭐 개발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또 실무에 그것이 적용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개발된 그 문제은행들 내에서의 출제, 뭐 이것이 대부분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문항풀이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본 과정은 일단 그 인증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또 관련된 자료는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되면 1, 2일차는 우리가 이제 비비과정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2주나 3주 정도 교육을 하는데, 그때 배웠던 모든 통계적 학습들을 1.5일 동안 7가지로 압축을 해서 핵심적으로 이제 전달하는 이런 중요한 시간이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 이게 이렇구나, 이런 부분들이 원리적으로 쉽게 또 이해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 4일차는 주관식 문항풀이. 여기 이제 통계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방법론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고요. 5일차는 기존의 3년치 정도의 객관식 문항풀이를 같이 이제 풀어보는 뭐 그런 형태로 되고요. 그 이후에는 학습, 자습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진행됐던 문제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풀면서 이제 질의응답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를 보통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교재는 우리 21페이지부터 진행이 되고요. 우선 그 인증이라고 하는 거, 네, 일단 그 공적 기관이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인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 중에는 많이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뭐 벨트 인증을 하게 되면 이것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냐, 인정을 받는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블랙벨트 교육이다. 굉장히 체계화가 잘 돼 있죠. 한 3주 정도를 보통 받아요. 뭐 압축해서 2주 동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이 늘어나죠. 그래서 뭐 밤 9시까지 하기도 하고 합니다. 어쨌든 약 한 3주 정도 받게 되는데 이게 달로 치면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과제를 하나 정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배웠던 내용을 또 적용을 해야 되니까 실무적인 감각도 원리를 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감각을 또 익혀야 됩니다. 자, 그런 과정이 한 4개월 정도 되는데 보통 이제 이 교육관이 4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반기죠. 1년에 반이 지나갑니다. 반기 정도 되는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또 시험은 보통 이제 인증 시험은 이제 3개월마다 운영이 되는데 매달 있는 건 아니죠. 거기에 잘 마친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반년에서 넘어가죠. 또 불합격하면 이제 3개월 또 연장되니까 최대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또 보통 이제 블랙벨트 같은 경우는 과제를 2개를 수행을 하죠. 이것이 또 반년 정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1년 6개월 한 2년 정도가 돼야 블랙벨트라는 그 인증이라고 하는 것을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교육도 지원해야죠. 과제하도록 승인하는 그런 환경 제공해야 되죠. 과제하도록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인프라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또 시스템, 프로젝트 트래킹 시스템이죠. 이런 쪽에 이제 관리를 또 해줘야 되는. 그래서 회사에서는 보통 인당 수천만 원이라 하는데 보통 한 1억 정도 내외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거쳐놔야 BB라는 블랙벨트라는 인증을 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트레이닝이라 그러면 어디 나가서도 이것은 이제 공인 자격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것은 기업 내에서 인증을 받을 경우는 공인 자격증에 준한 그런 역할을 하는 자격증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너무 통계적인 문제에 많이 편향되어 있다 보니까 통계 문제를 풀어서 합격하는 뭐 이런 어떤 통계 박사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본 과정을 통해서 또 앞으로 이제 문항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겨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이제 인증 제도에 대해서 뭐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면 우선 그 1990년대 말 직전이죠. 그러니까 G식 식스시마가 도입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말 그 정도 수준 되는데요. 대상자는 이제 직접 본인들이 이제 신청하는 이건 뭐 어떤 특정 기업의 예이긴 합니다만 당시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운영이 됐다는 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 신청을 하고요. 또 화이트벨트, GB벨트, 화이트벨트 뭐 시험 테스트를 하고 GB는 이제 3일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이제 3명의 임원들 심사위원을 발표를 거쳐서 승인이 받으면 이제 인증이 되는 거죠. BB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제 등록하고 완료하면 사무국엔 적합 심사를 거쳐서 인증되는 뭐 이런 패턴을 띄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죠. 2000년대 이제 초반부터죠.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들어서 G식 식스시마가 이제 도입합니다. G가 이제 성공했다 그래서 이쪽에 어떤 그 체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사고가 높거나 이제 챔피언이 추천하는 이제 챔피언 위주의 모든 활동들로 이제 바뀌죠. 인원을 선발을 하고 특히 이제 기존과 좀 달라진 점은 교육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5주 과제라든가 과제 수행, 과제 난이도 이런 것도 전부 평가를 하게 되고 사전에 또 강사들이 이제 온사이트 컨설팅이라고 하는 배웠던 내용들을 잘 적용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또 어떤 가이드를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죠. 그래서 상당한 어떤 그 프로그램의 체계가 완성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이제 G식 식시마 도입의 내용이고요. 이를 통해서 인증 요건이 충족되면 인증이 되는 뭐 그런 구조를 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까지 그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회사별로 다양하게 여러 방식으로 벨트 인증 방식들이 도입이 되고 있다는 거 뭐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면요. 뭐
마스터 블랙벨트, 이제 블랙벨트, 그린벨트 이런 식의 이제 체계에 있는데 후보가 혁신사무국 챔피언이 이제 MBB. 근데 공통적으로 이제 챔피언이 입지가 이제 강화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과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업부별로 이제 챔피언이 있기 때문에 그 하에서 이제 성과가 나야 되고 그것들이 이제 모아지면은 전체 회사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챔피언의 입지가 좀 강화되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고요. MBB 같은 경우는 과제가 한 3건 이상, BB는 2건, GB는 이제 1건. 이것이 이제 일반화된 내용이고요. 특히 이제 MBB나 BB는 지도 건수 같은 것들이 회사별로 뭐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MBB가 좀 차별화된 것은 이제 강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요건들이 만족이 되면 하나의 그 벨트 인증이 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네, 절차적으로 보면은 일단 그 교육이 다 끝나야 돼요, 각자가. 근데 교육도 보통 이제 GB는 이제 3에서 5일 정도. 일반적으로 이제 DMAC 같은 경우는 한 5일 정도를 합니다. 또 BB 같은 경우는 이제 3에서 5주. 이것도 뭐 계속 단축이 되긴 합니다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4주 정도가 적합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을 이제 압축을 하게 되면 3주 정도의 어떤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내로 압축하면 굉장한 스트레스가, 시간적 스트레스가 좀 쌓이고 양이 좀 많아지는 이런 그 좀 어려운 점이 생기죠. MBB는 한 2주 정도 추가 교육이 보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증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BB는 보통 한 3시간 정도 봐요. 또 서술식도 있고 주관식, 객관식 이런 내용들이 다 시간대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GB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객관식과 주관식을 통해서 테스트를 보는, 테스트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인증 절차가 되겠습니다. 네, 본 내용은 교재 이제 29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인증시험,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내실 있게 진행돼야 될 필요성은 바로 그 난이도가 높다는 거죠. 인증시험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BB 학습이나 또는 과제 운영을 통해서 경험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뭐 70점을 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수는 이제 필수, 뭐 3수는 선택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근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금의 평균 눈높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의 그 문제 해결 역량에 대한 기본적인 눈높이가 이 정도 수준까지 이제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해도가 일치하지 않는 다고 본인들이 판단된다 그러면 이게 국내 기업에서 하는 그런 그 문제 해결 수준에 내가 좀 못 미치는구나,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 왜 그렇게 체계가 이런 식으로 현재 수준까지 왔는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그 2000년대 초반에 모 그룹에서 이것이 공식적인 인증 제도로 이제 인정이 됐어요. 이 시험을 봐야 된다. 마치 그 토플이나 토익을 보듯이 하나의 그 공식적인 어떤 절차로 개인의 문제 해결 역량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로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문항 개발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져요. 또 변별력을 높여야 되니까, 이건 평가니까 누군 인증을 받아야 되고 누군 안 받아야 되니까 난이도를 이제 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문항의 질이 높아지는 2000년대 초에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이때 이제 많은 문항들이 개발이 되고 쏟아져 나오는 그런 그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정성적 기법이나 제도, 규정, 뭐 이런 문항들 외에 확률 통계 문항들, 이게 이제 보통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전문가들이 많이 되고 투입이 됩니다. 문항들 개발을 할 때. 이 문항 하나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제품을 개발하는 것처럼 하나의 그 개발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산업공학이나 이제 통계 석박사 뭐 이런 사람들이 대거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 어려운 문항들, 이런 것들은 이제 구조조정을 좀 겪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조조정에서 남아있는 거, 이건 괜찮다, 굉장히 좋다, 이런 문항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으면서 문항들의 어떤 완성도가 높아지는 이런 계기가 마련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구조조정이 되고 어떤 문제들이 세련된 것인가. 예를 들면 기존 이제 순수하게 이와 같이 X, Y의 데이터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뭐 어떤 방정식을 찾고 또 통계적인 어떤 그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죠. 그 다음에 X를 집어넣으면 이제 Y가 얼마냐, 이런 뭐 어떤 수치적인
내용을 물어봤다 그러면, 조금 더 세련됐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업무에 활용했을 때 어떤 특징이나 어떤 방안이나 또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통계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무에 적용하는 이런 과정의 문항들이 이제 추가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현실과 접목되는 그런 어떤 문항들의 개발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문항들이죠. 뭐 같은 회귀 분석입니다만 예측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신뢰 구간 말고. 네, 내용적으로는 신뢰 구간, 뭐 예측 구간, 이렇게 두 가지를 얻게 되어 있는데요. 예측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통 문항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항을 풀려면 사실은 예측 구간을 얻으려면 요 값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값이 붙어서 이제 구간이 형성되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어려운 거죠.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뭐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이제 어려운 이런 식을 통해서 과연 문항을 이제 풀어야 되느냐, 이런 건 이제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는 얘기죠. 표본 크기가 크면 신뢰 구간, 요게 n이 커지니까 이제 이거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또는 x가 x바와 같을 때 이게 같아지면 이게 제로가 되니까 뭐 최소가 된다든가, 또는 x가 x바에서 멀어질수록 이 값이 커지면 뭐 이게 어떻게 된다, 이 전체 값이 어떻게 된다든가. 그런데 이 문제를 풀려면 이 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실무자들한테는 적합한가, 네, 이런 건 이제 구조조정을 당해서 제거되는, 사라지는 뭐 이런 어떤 그 과정도 있었던 얘기죠. 자, 이와 같이 뭐 여러 가지 시적 배경과 또 전문가들 참여해서 문제의 질이 좋아지는 뭐 이런 어떤 과정이 거친 것이 현재 우리가 대부분 보고 있는 그 문제은행에서 보는 문항들이고요. 특히 이제 인증시험은 이제 역량 향상을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이제 자리를 잡아요. 기업에서 보통 이제 일주 정도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시험 대비반, 뭐 이렇게 보면 시험을 목적으로 해서 모여진 그런 운영되는 어떤 그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과정 중에 이건 이런 거구나, 압축해서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몰입도를 높여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원리가 이렇구나, 내가 이걸 적용할 때 이것이 쓴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자꾸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증시험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네, 역량 향상을 프로그램으로 일주일간 운영이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그 기업에서 이루어졌던 문항들, 이것들을 좀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확률 통계 문제가 전체의 한 40.4%,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나 정성적 기법, 이제 기법과 관련된 것들이 한 85%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느냐, 즉 문제 해결 역량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느냐. 이것은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문제에 마주쳤을 때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잘 이것을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한다는 얘기죠, 이 시험 자체가. 그런데 단순히 거기에 붙어있는 기법들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와 같이 한 85% 되는 이런 그 기법적인 측면의 문항에서 이제는 이제 방법론을 조금 더 그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 그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정말 문제 해결 역량을 확보하고 있느냐를 이제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 방법론의 문항들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요, 그런 문제에 내가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인증시험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은 제가 주도해서 현재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법보다는, 물론 이제 기법도 확실하게 그 원리를 파악을 해서요, 내가 실무에 적용할 때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툴을 쓰는 능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네, 그 전에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 인증 대비 학습 과정은 바로 방법론을 강화시키는, 강조하는 그런 또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이제 보통 인증시험을 대비반을 이제 운영을 해보면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불합격되는 그런 응시자들의 이제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모아놓은 건데, 우선 자꾸 떨어지는 사람들, 비비교육이 좀 부실하게 받은 분들이에요. 강사가 수준이 좀 미달된다든가, 또는 본인 자체가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게 하나의 이제 테스트로 보고 불필요한 과정으로 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 모든 내용들이 불필요하게 보여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불합격 때는 응시자 중에 일부는 보통 이제 1.5일 동안의 이론적 배경을, 이론적 내용들을 아주 짜임새 있게 아주 체계화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업무를 잠깐 봐요. 그러면 앞뒤가 이제 끊어지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연결이 안 되니까 모르게 되고, 모르니까 질문이 안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불합격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으로 파악이 됐고요. 아예 이과할 때 이제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문제 유형은 이건 바뀌지가 않아요. 기존에 이제 문제 해결 역량을 이제 평가하는 문제 은행들, 그 속에는 그 내용이 바뀌지가, 난이도가 이미 고정돼 있어 높긴 하지만 더 이상 더 크게 변동되거나 더 높아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포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워, 이런 식으로 해서 포기해서 들어오는 그런 어떤 그 응시자들이 많이 있고요. 또 확률 통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 난이도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거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 재수에서 대부분 합격을 합니다. 3수나 4수까지 가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이제 드문 케이스죠. 그래서 뭐 영문학이든 어떤 문학이든 또는 다른 인문학을 학습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처음에 좀 어려워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재수를 하게 되면 대부분 붙는 이유가 바로 문항이 이제 변동되지 않고요. 그 난이도가 이제 정해져 있다. 그래서 학습의 어떤 패턴이 또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확률 통계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또 그 외에 이제 일부는 이제 시험 볼 때 조금 이제 실수하는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불합격됩니다. 전반적으로는 가장 좀 크리티컬한 것이 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이제 업무를 보는, 그래서 앞뒤가 간의 연결이 끊겨서 내용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문항풀이에 실패하는 케이스 때문에 이제 불합격된다. 이것이 아주 주요한 그 실패 요인이 되고요. 그럼 그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것이 그 짜임새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뭐냐,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느냐,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1.5일 동안에는 전체 그 통계적 과정을 9가지로 이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 가법성 더 센 법칙이죠. 그 다음에 정규분포 가지고 이제 면적 구하는, 확률 구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시그마 수준 계산하는 쪽으로 연결이 되고요. 또 중심간 정리를 통해서 신뢰 구간까지 유도하는 한 장의 어떤 그 과정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또 정규분포에 대한 내용이 끝나면 이제 이항이나 포화성포를 우리가 학습을 해요. 이것이 이제 기초 통계적인 요소들입니다. 요게 2개나 3개가 엮여서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가설 검정 같은 경우는 용어가 객관식 문제로 많이 나오죠. 어렵다 느끼는 그 객관식 문제가 이제 가설 검정 용어와 관련된 것이 많고요. 또 실질적인 가설을 세워서 검정하는, 통계적 검정을 하는 과정인데, 이것은 데이터가 주어지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바로바로 이렇게 풀어서 어떤 답을 낼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생각하면 이미 늦는 거죠. 그 정도로 스피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문항을 다 풀 수 없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이제 회귀 분석이나 DOE,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간다 그러면 부분 요인 설계에서 이제 정의 대비 이런 내용까지도 이제 보통 포함이 되고요. 관리도는 이제 관리도 선택이라든가 패턴 분석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제로 그렇게 이제 포함이 되는데, 관리도도 이제 가설 검증이나 이런 거 엮이게 되면 난이도가 또 높아지는,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MSA는 관리나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통 MSA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제조나 뭐 R&D 쪽에서는 이제 추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9가지 형태의 내용을 1.5일간 집중적으로 체계화해서 과정이 이제 운영이 되고, 나머지 한 0.8일 정도는 기초 통계 문제 1에서 4번까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풉니다. 이걸 풀면은 이후에 통계 문항 풀이가 이제 굉장히 수월해지죠. 그래서 나머지 또 1.01은 5에서 8까지 해당되는 이런 문항들 집중적으로 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요것은 정선적 기법이나 이런 내용들을 같이 이제 포괄을 합니다. 또 객관식 문항을 나머지 한 반나절 정도 집중적으로 풀죠. 그리고
0.5일 정도, 나머지 반나절 정도 저녁 시간대인데 주로 네, 자습 시간을 통해서 보험 문제를 스스로 풀면서 미진한 부분은 이제 질의응답하는 이런 구조로 일주일 과정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거보다 조금 더 향상된 또 제가 주장하는 그런 그 학습 프로그램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 방법론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DMAC 5 페이즈로 문항을 풀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방법론적인 문항 학습, 또 세부 로드맵은 이제 40개, DMAC은 40개, DFSS는 이제 50개 세부 로드맵이 존재합니다. 그 각각의 이제 활동의 내용,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네, 어떤 스텝에서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 수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또 방법론리는 이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그 실무적인 이런 사례를 가지고 문항을 개발을 해서요, 실질적인 어떤 문제 해결 역량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이런 어떤 그 과정, 학습 과정과 문항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학습 통계적인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9가지의 내용 체계를 통해서 프로그램 중에 전달을 하는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요. 정선적 기법은 이제 개선 체계대로 압축을 해서 하나로 논리적으로 전달해주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끝나면 문항풀이, 실제 이제 그 사례 문항풀이를 통해서 실전에 가까운 그런 테스트를 2, 3회 이제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이제 실제 이제 응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기회로 이제 삼는 거죠.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내용은. 그리고 본 인터넷 강의는 교재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하나씩 그렇게 밟아가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그 교재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진행될 그런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요는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방법론 학습. 그래서 방법론은 이제 뭔지 간단한 설명이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문항풀이, 또 기출문항풀이, 이런 어떤 반복되는 패턴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끝나면 이제 세부 로드맵, 그 다음에 이거 두 가지를 합친 그 방법론 관련 문항, 이런 것들을 이제 풀이를 하고요. 실제 이런 문제들이 인증시험에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이 학습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풀어대는 그런 어떤 그 활동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 외에 이제 확률 통계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9개의 그런 구조로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요. 뭐 과정은 이제 기출문항 풀이를 계속 포함을 시켜서 이해도를 높여주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개선 체계도 정선적 기법이죠. 그리고 이것이 다 끝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문제지를 가지고 좀 그 실전에 가까운 어떤 테스트를 한번 거쳐서 본인들의 수준을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것을 또 답을 풀이해주는 그런 시간과 함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본 과정은 뭐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내용과 약간 뭐 혼합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터넷 강의는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단계별로 진행이 된다는 거.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